고시도저는 아주 위험합니다. 양날의 이제 칼입니다. 잘못하면 이제 본인이 크게 이렇게 인생에 멍울이 들 수가 있어요. 되면은 너무나 밝은 것이고, 그래서 고시도저는 위험성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는데, 더욱 위험한 게 2번, 3번입니다. 1번은 괜찮아요. 1번은 전쟁에 가서 다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불합격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수험생은 80%, 90% 이상이 2번, 3번이에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고, 장기화되는 이유가 3번입니다.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안 쌓여요. 이런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이런 학생들이 여러분한테 조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조언을 선배들로부터 받거나 신림동에 와서 고립된 채로 조언을 받게 되면 2번, 3번에 있는 학생들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빠른 길로 오느냐, 그 고민이에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1번이 되는 건 괜찮은데 2번, 3번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자면은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는 제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 저만한 전문가가 없을 거예요. 제가 고시생을 한 20년 봤으니까, 직접 가르쳤으니까요. 사시할 때 가르치고, 행시 가르치고, 또 경영하면서 보고 이렇게 보면은, 제가 얼추 이렇게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명 본 것 같아요. 그 10만 명의 데이터가 뭐 삭제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뚜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빨리 되는 유형, 더디지만은 되겠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성과는 없지만은 뭐 은행 정도 가면은 네가 인생 개척하겠다, 이런 것들이 쭉 경험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 축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결과를 얻는 학생들도 있지만은 비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으니까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 시작할 때는 꼭 저하고 오세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할 때 부모님들이 고시를 모르니까 학생한테 맡깁니다. 근데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시고 논리를 대는가 하면은,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갔으니까, 대학을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애한테 맡겨서 우리 애가 잘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일단 본인이 모르시고 고시에 대해 모르고, 그 다음 학생에 대한 신뢰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생겼기 때문인데, 우리 애도 몰라요. 우리 애는 뭘 압니까? 우리 애도 모르는 애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이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정보를 얻는 경로가 학교 선배, 아니면 인터넷, 이렇게 해서 경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마지막 경로로 아마 이렇게 학원에 왔을 거예요. 학원에 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이제 말을 하면은 학생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습니다. 오해하는 학생 없는데, 저는 이렇게 가슴으로 말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 아들이 98년생이니까 아마 여러분 또래일 겁니다. 여러분 또래고, 이제 우리가 잘못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눈치를 채고 학원을 폄하하거나, 또는 학원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장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조언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조언하지 않고 가슴으로 하면은, 가슴으로 듣는 학생들이 있고, 머리로 듣거나 귀로 듣거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가슴으로 이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반드시 저하고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 더 어려운 게 포기입니다. 포기. 고시를 포기할 때는 우리가 뭐 시험을 붙었으면 포기라는 용어로 쓰지 않으니까, 일단 안 된 걸 전제로 포기라는 용어로 쓰면은 눈물이 이제 앞을 가리는 결정이에요. 그 남학생이 여학생이든 자존심에는 뭐 최대한 스크래치가 난 겁니다. 친구라는데 난 안 됐고,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할 때는 학원으로 오세요. 지금까지 포기시킨 학생이 원래 지난번 설명회 때까지는 28명 같은데 조금 늘었어요. 그러니까 30명 정도는 제가 왔을 때 하지 말라고 조언을 그때는 세게 합니다. 가끔 이제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제가 처음 보는 학생이 저는 해도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걸 묻는데, 내가 점쟁이는 아니니까 그건 묻지 마시고, 우리가 학원에서 1년, 2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했지만은 성과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은 반응은 두 갈래로 나와요. 정말 고맙다. 학원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을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있고, 엄청 서운해하는 또 반응도 있어요. 나는 하고 싶은데, 또는 부모님이 우리 애 더 시키고 싶은데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되지는 않아요. 되지는 않으니까 그때는 학원이 칼같이 결론 내려줍니다. 절대로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언제 합격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들으면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국립외교원이든 5급이든 실제 과목이 3과목입니다. 국립외교원은 형식적으로 3과목이고 5급은 실질적으로 3과목이에요. 경제학, 행정법 2과목. 정치학, 행정학이 성격이 같아요. 이게 덩치가 1과목입니다. 선택 과목 없는 거나 똑같고 3과목을 3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1과목 1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게 5년 하면 1과목을 1년 반 하는 겁니다. 그 중간에 뭔가 시행착오를 계속 해왔다는 얘기고 아니면은 생활관리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잘못된 기준이니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은 여러분 마음속 계획을 지우시고 지금부터 입력을 다시 하세요. 다시. 언제인가 하면은 내년입니다. 내년.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년이 아니고 2020년 6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입력을 다시 하세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시험이 떨어지면은 2021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아요. 우리 오늘 화면에 놨던 정윤제도 7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했죠. 그러니까 12개월입니다. 12개월 만에 차석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시다 보면 합격생 명단 중에 임공공 이렇게 붙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 출신이 카이스트예요. 24살. 그 학생이 작년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그 여러분보다 한 달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왔어요. 10월 중순에. 그 학생이 만약에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후년에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후년에 합격을 할 겁니다. 근데 학원은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아야 되고 이런 데이터가 없는데도 학원이 그렇게 가르치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 이제 학생들이 120명이 이렇게 겨울반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 한 200명이 넘을 겁니다. 그 학생들 중에 2달 내가지고 1차 붙은 학생이 50명 정도가 돼요. 한 48명이 이렇게 됩니다. 1차 붙은 학생이. 그 학생들을 우리가 따로 이렇게 묶습니다. 따로 묶어가지고 2차 때까지 한 100일, 120일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시험장이 보냈는데 제일 근접한 학생이 올해는 고려대 학생이구나. 작년에 연세대 행정학 학생이고 올해는 고려대 행정학 학생인데 그 학생이 평균 0.3으로 떨어졌습니다. 평균 0.3이에요. 6개월 만에. 그 뭐가 없어요. 2학년이니까. 2학년이 학교에 뭐 전공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0.3으로 떨어지고 그 평균 1점 안에 떨어진 학생들이 7명이에요. 평균 3점 안에 떨어진 학생들이 18명입니다. 그 학원에서 분석하기에는 평균 3점 아니면은 실제 합격생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0.3이면 한 2줄 더 썼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냥 내년을 합격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국립외교는 정말로 그렇게 합격이 돼요. 우리 학원에 제일 빨리 된 학생이 국립외교는 5개월 반. 근데 그걸 일반화 시키진 않아요. 그건 경제학과 학생입니다. 그 경작이 된 상태로 들어왔으니까 순수 공부 기간은 그보다 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순수하게 이렇게 잡은 학생은 독일어과 나온 학생 4년 직장생활 하다가 10월 달에 온 학생 그 학생이 10개월 만에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기간이 짧다 이렇게 해서 내후년을 내가 최종 합격 기간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하면은 2020년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작년 데이터로 치면 100% 떨어졌어요.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데이터가 뭔가 쌓여요.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내 몸에 이런 변화가 있더라. 허리가 갑자기 아프더라. 심리적으로 굉장히 흔들리더라.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경험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데 제일 나쁜 게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오늘 왔을 거예요. 내년은 시험 삼아 보고 후년에 열심히 해야지. 그게 제일 나쁩니다. 그건 너무나 나쁜 기억이 몸속에 쌓여요. 두뇌 속에도 쌓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시험은 떨어져도 성적 좋게 떨어져야 됩니다. 붙는 게 제일 좋고. 이게 학생들의 심리가 인풋은 생각하지 않고 아픔만 기억해요. 우리 뇌가. 그래서 열심히 놀다가 그날 당일에가 시험 보고 선생님 60점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60점이 이렇게 뇌리에 박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1차는 열심히 하면 될 확률이 훨씬 높고 남은 기간에 혹시라도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2달 열심히 했더니 점수가 2점이 부족하더라 3점이 부족하더라 이게 적극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많이 부족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되는 것이고
근접에서 떨어지게 되면 근접에서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데이터는 꼭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시고 1차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내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동을 좀 걸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1차를 지금 해서 될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 2달 가르쳐서 1차로 5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럼 120명에서 50명 되니까 확률이 대단한 거죠. 근데 그 학생들이 그 다음에 또 준비하니까 합격률이 80% 육박하는 겁니다. 그 내년에 합격을 또 후년에 합격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출발점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내년 시험입니다. 이걸 대충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생각만 바꾸어 가도 오늘 대단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최상 공부 여건을 소송해야 되는데 휴학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군대에 있는 학생들 자꾸 연락하던데 제발 연락 좀 하지 마라 이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는 데 집중하시고 제대한 다음에 이렇게 공부해도 충분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군대에서 뭔가 하다 이렇게 보면은 그 수험기간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많잖아요. 이렇게 뭐 저는 공익인데요, 뭐 저는 공군인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 생활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해서 오면은 학원에서 바른 길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업을 병행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안 됩니다. 수험기간이 너무 장기화 돼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능력보다 오래 공부를 하게 되니까 피해가 이제 개인에게 미치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불가능입니다. 이건 7급이나 9급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고 주변의 인간관계는 뭐 저절로 최소화되겠죠. 최소화되니까 의도적으로 뭐 최소화시키지는 마시고 저절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떨어질 친구들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일일 최대 공부량 확보하는 거는 학원이 조절해 드립니다.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학원에 오면 다 시킵니다. 그 남자들은 남학생들은 군대 한 번 더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군대 갈 때 되게 두려움이 있어요. 스트레스 생기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내들은 다 견디듯이 충분히 여러분들 견뎌나갈 겁니다.